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개념 영상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개념 영상 2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늘 서브노트를 바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개념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면 이제 좀 이해하기도 좀 쉽고 또 다른 기본서나 어떤 다른 공학 서적을 참고하시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 그리고 유튜브 또 블로그에 이렇게 오셔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다면 뭐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신다면 그것들을 이제 공개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2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2편이거든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극수 변환 제어, 뭐 주파수 변환 제어, 뭐 VVF 전압 제어, 뭐 비례추이 제어 이런 것들이 계속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편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1편에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의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에서, 그쵸? 여러분, 등가 회로에서 이 토크와 관계되는 식은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표시했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극수, 전압, 주파수, 슬립, 2차 저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할 때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RPM으로 표현할 수 있고, 슬립은 동기 속도에서 이제 회전사 속도를 뺀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으며, 이 공식을 풀어서 정리해 보니 회전 속도 N은 동기 속도 곱하기 1 슬립 RPM으로 정리가 된다. 여기에서 제어되는 게 주파수, 극수, 슬립이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 근데 요거 세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전압, R2, 이 저항까지 2차 저항까지 제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개념 설명 영상 2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이제 극수 변환 제어입니다. 여러분 극수 변환 제어. 동기 속도 NS는 그쵸?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쵸? 우리가 그 처음 개념 영상 1편에서 설명드렸던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소거하고 동기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극수분의 동기 속도인데, 당연히 극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속도가 낮아지고, 극수가 낮아지면 동기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것의 예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당연히 이극일 때 극수가 낮으니까 속도가 높을 거고, 이제 동기 속도가 높을 거고, 그리고 극수가 극단적으로 6극이다. 그러면 2극보다는 높으니까 속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100, 200, 300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은 알다시피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2극일 때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고 6극일 때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다. 이거를 개념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4극, 6극 그런 2극짜리도 있죠. 현장에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극수 변환 모터, 이제 폴 체인지 모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절곡기나 이제 절단기 같은 것들 해서 이제 빠르게 회전해서 이렇게 어떤 그 모재를 자르려고 이렇게 톱이 이렇게 쭉 들어갈 때는 그 속도가 빠르고, 또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속도 변환돼서 늦게 나오고,
예전에 이형철군 회사에 제가 잠깐 가서 그 시퀀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도 폴 체인지 모다가 적용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롤피다. 롤이 이렇게 회전해서 갈 때는 물건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는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물건을 빨리 빼고,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극수를 높여갖고 이렇게 천천히 회전해갖고 어떻게 하죠? 작업자들이 어떤 불량품을 선별한다던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모타 제어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폴체인지 이 모타를 보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계단 제어잖아요. 계단 제어. 우리 마그네트 제어. 이렇게 무접점 제어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마그네트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그 폴체인지 그 극수가 변환되거든요. 이게 저기 뭐죠? 그 모타 결선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을 어떻게 물리느냐에 따라서 6극이 되고 또 어떻게 물리느냐에 따라 4극이 됩니다. 유도전동의 그 결선표 그 명판에 보면 그 결선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6극으로 회전되고 어떻게 하면 2극으로 회전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트를 2개 써서 A 마그네트가 여자 되면 6극으로 회전하고, 또 뭐 그 동작이 끝나면 뭐 2극으로 전환하면 2극 마그네트가 여자 돼서 2극으로 회전되고, 그러면 어떻게? 속도가 제어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속도를 제어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단 제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고 뭐 설계를 하던 뭐 감리를 하던 뭐 시공을 하던 그 VVF 그런 개요의 모타랑은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밀 제어는 어떻게 부적합하다, 적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또 이 모타가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우린 6극 속도만 필요하고 2극 속도만 필요한 거. 그래서 그게 현장에 맞게 적용된다면 가장 또 좋은 속도 제어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수 변환 제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 체인지 모다라고 하고 또 계단 제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정밀하고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제어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 근데 또 극수 변환 제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무조건 인버터 제어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극수 변환 모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설계하거나 뭐 시퀀스나 여러분들이 공장 안전 관리자로 있거나 뭐 설계를 하시던 뭐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죠. 무조건 인버터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파수 제어입니다. 주파수 제어인데 주파수 제어도 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로 여러분 표현되고 있거든요. 주파수 NS도 P분의 120F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기속도를 제어하는 요소는 다른 것들을 소거하면 F만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극수도 없애고, 그러면 결국에 동기속도 NS는 주파수만 남아있고 주파수만 제어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동기속도 올라가고, 주파수가 내려가면 동기속도,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가 떨어지고,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토크는 회전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토크는 회전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2는 4다 이런 식으로 그냥 토크는 회전 속도에 반비례하다,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는 4다. 왜 2 곱하기 2가 4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는 뭐 기술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연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토크는 또 반비례할까? 이런 것도 생각에 깊게 너무 빠지시면 제가 볼 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기술사 취득하고 여러분들이 뭐 박사를 가든 뭐 대학원을 가든 그때 공부하셔도 돼요. 그냥 토크는 회전 속도에 반비례한다. 요거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 제어를 설명드리는데요. 주파수 제어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에서 결국에 주파수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 그렸습니다.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이게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있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처음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조차도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 그렸습니다. 처음 주파수 F1으로 회전하는 게 어떤 F1으로 회전하면 동기속도 여기에 와 있고, 그렇죠? 여기에 와 있고 회전 속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또 다르게 변환하면 동기속도가 여기 와 있고, 또 주파수를 또 높게 제어하면 동기속도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세 번째 부분에 이 그림에 여러분 NS 위치가 다 틀립니다. NS 동기속도 위치가 다 틀리죠. 이게 무엇 말하는 거냐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 F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F 이 자체가 변하니까 이 동기속도 자체가 변하는 거야. 얘가 30Hz일 때 동기속도가 틀리고 당연하죠. 60Hz일 때 동기속도가 틀리고 10Hz일 때 당연히 동기속도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 속도가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에 교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F1일 때, 주파수 F2일 때, 주파수 F3일 때 이 동기속도 NS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 속도가 변화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아지면 여러분 주파수가 이게 낮아 뭐 1밖에 안 돼. 당연히 그럼 회전 속도가 낮은 거고 주파수가 60Hz야. 그러면 뭐 1800 RPM으로 도는데 주파수가 1Hz밖에 안 돼. 그럼 동기속도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속도니까요. 이건 동기속도고 회전 속도 이건 동기속도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주파수가 낮으면 근데 여러분 속도가 낮잖아. 그쵸? 제가 아까 그냥 2 곱하기 2는 4다. 이것처럼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크가 여러분 토크가 여기 써있네. 토크가 속도에 반비례한다며. 그러면 속도가 여러분 제일 낮잖아요. 이게 속도예요. 이게 속도. 여기 맨 끝으로 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1800 RPM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한 1700, 뭐 1500, 1300 속도가 제일 낮네요. 속도가 제일 낮은데 이거 곡선 따라 올라가면 속도가 제일 낮은데 얘가 제가 써놨네요. 100, 50, 30 속도가 제일 낮아요. 그렇죠? 속도가 제일 낮아. 이 맨 끝부분이야. 근데 이 토크 곡선은 제일 높아. 제일 높아. 여기 제일 높아. 여기 제일 높네요. 제일 높아. 이 말이 토크는 회전수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NS 동기속도가 낮은 게 이제 토크가 크다.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 제어는 여러분 주파수 제어하려고 그러면 이제 토크를 크게 하려고 그러면 속도를 낮춰야 된다. 이제 속도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토크는 낮아진다. 이것의 단점인 거죠. 주파수 제어만 했을 때 이 단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단점. 주파수만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지만 이거의 단점은 이 토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를 예를 들어서 50으로 하면 토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밖에 안 나오고 속도를 30으로 줄이면 토크가 한 70까지 나왔다. 속도를 한 뭐 90으로 올렸다. 예를 들어서 90rpm, 뭐 1000rpm으로 올렸다. 그럼 토크가 더 떨어지고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속도는 또 제어되잖아요. 그래서 속도 제어의 기술적인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토크는 여러분 회전 속도와 반비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기 속도가 낮은 게 당연히 토크가 크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렇죠? 주파수가 변화하나 이렇게 이 말이 이제 동기 속도가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변하니까 동기 속도가 자체하니까 이 그림이 NS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여러분 NS 이게 교차되지 않고 이게 딱 점점점 떨어지는 게 이 동기 속도 자체가 변하니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주파수가 다르면 이 동기 속도가 같을 수가 없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근데 전압 제어는 이게 교차되죠. 전압 제어는 제 서브에 있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이거 마지막에 설명. 전압 제어는 이 동기 속도가 같은 거야. 왜? 전압은 동기 속도를 제어 NS는 P분의 120F에서 전압을 제어하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속도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동기 속도가 교차하지 않는다. 각각의 동기 속도가 있다. 하지만 속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토크가 크다. 이 그림을, 그러니까 제가 기술사 공부하고 나중에 합격해서 이거 현장 실무에서 이거를 언뜻 얘기하는데 이 그림 자체를 이제 기술사 하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이 그림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교차해서 그렸다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그림을 풀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하면 최대 토크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대 토크가 이제 일정치 않고 이렇게 변동되니 속도 제어는 되지만 이 속도 제어에 어떻게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게 주파수 제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개념 설명 2편이고요. 이게 뒤에 것까지 설명드리려면 너무 이렇게 또 얘기가 길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개념 설명 영상을 2편에서 끝내고 3편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고 또 4편의 서브노트를 최종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도 좀 마무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설명 2편에서 설명드린 것은 극수 변환 제어하고 여러분 주파수 변환 제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VVF 제어하고 전압 제어하고 비례추이 제어 이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어서 설명드리려면 얘기가 조금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좀 2편, 3편, 4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공부하거나 전기를 같이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제 유튜브 채널을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거 블로그와 유튜브에 동시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적인 의견이라든가 어떤 것들 이메일을 주시거나 블로그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빨리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조금 늦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러 늦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동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